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이 올라가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파월 발언이 장중에 좀 영향을 주긴 했는데 남은 기간에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씩 두 번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하면서 변동성을 유발을 했고, 중동 사태나 중국 경기 부양 관련된 영향을 인하는 크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항공지수가 3.59% 빠졌고 야간 선물은 0.7% 빠졌는데 아마 오늘 증시가 열렸다면 소폭 하락하는 정도, 예, 그런 흐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3대 지수 전부 다 올랐고 러셀 2000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건 보잉이 좀 많이 빠져서 보잉 때문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좀 밀렸던 거고, 전체적으로는 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업종으로 봐도 이미 소비자라든가 아니면은 소재 쪽만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주 빠지면서 저게 좀 밀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또 급등한 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같은, 예, 저가 매수가 좀 가동이 되면서 종가에 조금 더 올려놔서 전반적으로 증시 흐름은 상승한 종목이 좀 자잘하긴 하지만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목받은 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특히 지수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0.5포인트 인하한 건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경제가 전망한 대로만 간다라면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거다. 근데 이제 회의가 두 번 남았잖아요. 0.5 내린다라는 건 0.25씩 두 번 내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견조하기 때문에 견고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0.25 정도 내리면 물가도 잡고 그다음에 고용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금리나 조금밖에 안 하네, 이런 실망감이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데 이렇게 또 해석이 돼서 어쨌든 증시의 반응은 초반에 실망, 그 다음에 복원, 이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 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보험하는 이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이제 남은 매파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빨리 내리면 수요가 폭발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했고요.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고용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0.5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고,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 내릴 거다,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다 기존에 했던 발언 정도라서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월이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0.5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파월 발언 봐서는 0.25 쪽으로 가나보다, 이렇게 됐고, 실제로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0.5%포인트 인하 확률이 50% 훌쩍 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날은 37%대, 그러니까 거의 6대4 정도 비율로, 다음 FOMC 회의 때는 0.25로 내리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판에 보면 지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파월의 발언,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각도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종가 관리한 거구나,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재료가 좀 장중 내내 반영이 되다가 뒷부분 돼서는 종가 관리,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지금 확 올라가서 여러 가지 재료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이날은 그냥 종가 올리려고 했던 날이었구나, 또 이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애플이 오늘 2.2%, 2.3% 정도 올라갔는데, 대형주 쳐놓고는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오늘 종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대형주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상승폭이 상승률 상위에 포진할 정도로 자잘하게 올라갔었는데 좀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갔죠.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처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CNN 보도에서 나온 건데, 초기 판매가 좀 부진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CNN에서 여러 어떤 분석가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좀 코멘트 하기를, 지금은 이제 줄 서가지고 폰 사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첫 주 판매가 얼마가 됐는지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새로운 폰이 나올 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중에 뭘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가 좀 있을 거고, 또 AI 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소문 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근데 이제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 판매가 증가돼서 전반적으로 슈퍼 사이클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의 어떤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애플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뭐 106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밀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문제가 좀 불거진 거죠. 이게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사용 금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또 HBM 관련해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우려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자동차주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낮아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근거로는 중국에서 판매가 좀 부진, 그러니까 뭐 경쟁이 좀 치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야, 이렇게 돼서 오늘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은 게 이제 중동하고 일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중동 사태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별로 급등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혹시라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면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중동 사태 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동 이슈 나오면 전면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뉴스에 나와요. 근데 실제로 전면전 되지는 않았잖아요. 왜냐면 그 파장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되게 싫어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거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구역의 또라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네 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토화돼 시키는 그런 어떤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부담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동 전면전 가능성은 피차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 어느 정도 이제 응징하는 수준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또 자국의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또 전혀 뭐 반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면전은 실질적으로는 좀 확률이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 나온 것도 예를 들어서 그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데 그게 봉쇄되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뭐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보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유가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고,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일본 총리가 예상과 다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후보가 될 걸로 봐서 일본 증시 급등하고 엔달러 환율 하여튼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락하고 증시도 급락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설마 뭐 저 사람이 또 그렇게까지 뭐 주식시장 망가뜨려 가면서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환율도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도 점차 좀 정상화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항공지수가 좀 많이 빠졌고 야간 선물도 빠졌는데, 다만 야간 선물은 그 미증시보다 1시간 먼저 문닫으니까 막판에 올라간 걸 그대로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거의 아마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죠. 아마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이 열렸다면 소폭 하락하는 정도, 아마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증시 휴장입니다. 근데 3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빅테크를 보니까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제일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가 지금 분기 하락한 거는 2년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상황이 됐죠. 근데 어쨌든 3분기에 미국 빅테크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건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 부양 관련된 종목군들이 해외 증시 쪽에서는 좀 중국만큼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뭐 주춤하거나 뭐 올라가봐야 조금 올라가거나 뭐 이 정도였는데,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쟤들 부양 성공하겠어? 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없잖아 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시각도 일부는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전망 관련해서는 좀 데이터별로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대선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9월에 빠진다더니 결과적으로는 올랐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분기로 보면 이 데이터는 뭐냐면 그 러셀 2000 빼기 S&P 500,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영역이라면 러셀 2000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최대로 폭으로 러셀 2000이 S&P 500을 앞서는 그런 3분기가 됐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 자체도 1997년 이후에 3분기 상승률로는 최대폭,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S&P 500 지수가 거의 21%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기간에 코스피가 7% 빠졌고요. 코스닥이 9%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못 간, 예, 한국 증시가 유난하게 못 간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증시가 삼성전자의 영향도 컸겠지만,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 문제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클리 만기에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증시가 부진한 데는. 그러니까 위클리 만기 같은 걸 만들어서 지수가 괜히 일주일에 2번이나 좀 발목 잡히는,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죠. 우리나라 투자하느니 미국이 낫다. 그래가지고 해외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만한 어떤 자금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도 일부 좀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9월에 우리나라 투자들이 미국 시장을 좀 더 많이 매도했다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좀 수급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거 오늘 또 오후 방송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